예,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는 어때요? 어디서 찍은 것 같아요? 예, 서울 남산타워에서 남산타워 그 밑에 있는 마당을 찍은 건데, 이 이미지는 중앙일보 신인섭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일단 이 이미지를 보면 요렇게 거느려져 있죠? 대각선 구도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습니다. 그죠? 근데 어두운 곳에 이렇게 이 대각선과 선을 같이 해서 이 꼬마들인가요? 이렇게 밝은 색의 옷을 입은 꼬마들이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밝은 곳에는 또 묘하게 어두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이 이렇게 정자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아주 좀 재밌죠, 구도가. 아마 이 선이 없거나 이 꼬마들의 이 행렬, 이 선이 없거나 이쪽에 이 정자 모양의 이 보도블록, 이게 다 보도블록 하나하나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서 이 형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 이게 없거나 혹은 이게 지금 뭐 옆에 있는 산이 아니라 그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들 그림자인데, 이 나무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나 봐요. 이렇게 네? 나무들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이 나무들이 없거나 해서 이 그림자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 이미지는 이루어지지, 이렇게 재밌는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이 보도블록 그늘, 그 다음에 여기 그 밝은 햇빛이 비치는 면, 그 다음에 이 그늘을 따라서 가는 이 꼬마들의 행렬, 이런 것들이 공중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입니까? 한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지죠. 땅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뭐랄까 지구 평면의 모습을 에어 뷰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계 곳곳을 기구를 타고 다니면서 지구의 표면을 찍고 있는 그런 사진 작가도 있죠. 뭐 특별하게 그거는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카메라 들고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지표면만 보고 다니면은 그런 그 별의별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열정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참 부럽고 대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그 비행기나 같은 기구나 같은 헬리콥터에 탄다 치더라도 그런 사진가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모양을 발견했을 때 이거 이미지가 된다, 재밌는 사진이 된다, 촬영 요소로서 훌륭하다, 이런 느낌, 그걸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메라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카메라 아이. 여러분들의 아이가 아니라 카메라 아이. 이 카메라 아이가 여러분들이 그 작가보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속 찍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손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촬영의 눈이라고 그러죠. 촬영의 눈. 그리고 이런 순간이 펼쳐져 있을 때도 이 순간에 올라가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즉시 그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이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분석은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셔터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은 온건히 여러분들의 몫이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됐죠? 이렇게 탁 여기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고, 어두운 곳에 밝은 선, 밝은 곳에 어두운 집, 사선구도. 재밌는 사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미지. 요거는 이제 가을에 코스모스가 날씨 좋은 날 소풍 온 가족인가요? 엄마와 딸들인가요? 뭐 여튼 이렇게 코스모스가 가을에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를 잘 보시면 크기가 이거는 크죠 이렇게. 근데 멀리 갈수록 코스모스가 작아져요. 당연한 것 같지만 좀 너무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아까 그 이야기한 렌즈의 왜곡인데, 이 세계, 이 시각적 세계, 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이 시각적 세계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온건히 보는 우리 눈의 시각적 세계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렌즈에 의해서 왜곡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왜곡됐을까요? 무슨 렌즈를 어떻게 썼길래 왜곡됐을까요? 여러분이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요. 광각 렌즈 때문에 그래요. 광각 렌즈. 광각 렌즈는 와이드 앵글이죠. 와이드 앵글. 와이드 W. 이 광각 렌즈의 특징은 가깝게 있는 피사체를 더욱더 크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방향, 이 방향은 정상적인 시계,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더 휘어져 보입니다. 자, 여기 이 꽃을 보면 여기하고 다 길이가 같을 텐데 유독 이 길이가 되게 길죠. 왜 이럴까요?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네? 광각렌즈의 모서리로 향하는 이 피사체의 이 방향들이 실제로보다 늘어나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실히 표가 나잖아요. 다 꽃잎이 길이가 같을 텐데 아래 꽃잎만 유독 더 길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광각렌즈의 왜곡 현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하고는 다른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광각렌즈는. 반대로 망원렌즈도 마찬가지예요. 망원렌즈는 저 멀리 있는 걸 이렇게 당겨서 각을 좁혀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상의 크기가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뒤에 한참 뒤에 여기 한 30m 뒤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 앞에 이 사람하고 이렇게 협각으로 탁 맞춰서 찍으면 마치 이 건물하고 이 사람하고 나란히 한 뭐 5m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중첩돼서 보이는 착각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렌즈에 의한 왜곡된 이미지를 거부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50mm만 들고 찍어요. 어떤 유명 작가는 이런 세계, 광각의 세계, 망원의 세계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시계, 육안의 세계를 벗어난 왜곡된 이미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우리가 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비주얼한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을 표현하련다라고 50mm 단렌즈만 끼고 사진을 찍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그런 작가도 있습니다. 50mm는 학기 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우리 눈하고 같은 화각을 제공하는 렌즈를 말해요. 물론 요 렌즈와 상위 매치는 요 거리가 50mm, 즉 5cm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63도 정도의 화각을 제공합니다. 학기초에 했죠? 양팔을 벌려서 양손을 까딱까딱 해도 안 보인다고 앞을 보고 있습니다. 점점 좁혀서 이 정도 되어야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63도예요. 그래서 그게 그 각도의 화각을 제공하는 게 50mm. 그래서 50mm를 표준 렌즈라 그러고 50mm보다 숫자가 낮은 렌즈, 즉 말해서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는 이렇게 더 넓은 화각을 제공하므로 실제 피사체보다 실제 있는 거리보다 더 가깝게 보이고 더 멀리 보이고 더 멀리 보이고 가깝게 찍으면 가깝게 찍을수록 그 크기가 더욱더 왜곡되어지는 렌즈를 광각 렌즈라고 그러고, 이 50mm의 표준이라는 50보다 더 큰 수치가 큰 렌즈는 망원 렌즈에 속하죠. 대표적으로 뭐 200mm 렌즈 이런 것들, 80-200 줌 렌즈 이런 것들이 망원 렌즈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광각 렌즈의 끝판왕은 뭐겠어요? 의안 렌즈예요. 피쉬 아이 렌즈. 의안 렌즈는 화각이 180도, 180도. 거의 카메라를 이렇게 놓으면 카메라 이 끝, 요 세 개를 전부 다 보여줘요. 물고기가 그렇다면서요?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면은 이쪽 눈으로는 이쪽 보고, 이쪽 눈으로는 이쪽 보고, 이래서 360도를 다 본다 그러죠, 물고기가. 근데 이제 의안 렌즈는 이쪽까지는 못 보고 요 180도의 영역을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광각 렌즈의 끝판왕이 의안 렌즈가 되겠습니다. 의안 렌즈는 이렇게 찍으면 요 사각형에 요렇게 찍혀요. 이 부분이 끊겨 나오죠. 이렇게 동그랗게 마치 지구의 반 천장을 보듯이 이렇게. 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사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이미지. 자, 이 이미지는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실루엣이라는 건데, 실루엣은 이런 그림자, 요 음영이 지어 있는 요 것을 실루엣이라고 해요. 실루엣은 배경보다 피사체의 노출이 훨씬 떨어질 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즉 말해서 배경은 엄청 밝은데 배경 앞에 서 있는 존재하는 이런 피사체가 배경의 노출보다 훨씬 떨어질 때, 즉 말해서 어두울 때 이렇게 실루엣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밝은 밤이 아니라서 피사체 배경을 이루는 이 피사체도 결코 뭐 노출이 많이 나오는 밝은 물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밤에 여기 등불이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인 것 같죠?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니까 이 등불은 되게 밝은데 등불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등불과 이 피사체, 제1피사체와 제2피사체 사이에는 이런 컨터, 윤곽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컨터의 쉐이프가 형성이 되고, 이 형성된 컨터는 노출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실루엣으로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촬영법은 기본적으로 1피사체 여기에다가 노출을 맞춰요. 요 불빛이 뭐 400감도에 뭐 60분의 1초에 8 정도 나왔다.
그럼 이대로 찍으면 돼요. 대신에 플래시나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 안 되겠죠. 여기서 발광을 시키면 요 실루엣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옷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답니다. 그냥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느냐 혹은 여기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피사체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가 구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출차에 의한 실루엣 사진임에는 차이가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런 사진? 실루엣 사진을 찍는 방법 중에 하나는 뒤에 이렇게 밝은 빛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피사체가 카메라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실루엣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낮의 역광 사진에서 아까 지난 시간에 플래시를 통해서 밝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거보다 이 피사체의 노출이 좀 더 완전히 떨어질 때 구사할 수 있는 게 실루엣 사진입니다. 다음 이미지. 어이쿠, 이건 뭔가요? 이건 신입식 기자 찰칵찰칵 표지이기도 한데 이 이미지의 포인트는 뭘까요?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punktum이라고도 해요. 펑트 이건 찌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찌름. 어디가 이 사진에 뭐가 우리를 찔러요? 네? 마치 이 꼬마의 얼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다리가 없는 그런 꼬마 같죠? 그래서 우리는 생경함을 이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사진의 punktum이에요. 키가 작은 꼬마가 자기를 올려다보는데 카메라를 든 촬영가는 이 사진을 광각 렌즈로 포커스를 꼬마 얼굴에다가 대고 찍었더니 이런 사진이 찍힌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꼬마 몸인데 어깨랑 여기 발이 살짝 보이네요. 발가락. 요거까지 없다면 아마 이 꼬마는 뭐 풍선 같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광각 렌즈의 효과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미지가 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꼬마가 실제로는 이렇게 얼굴이 막 크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렇게 아마 이 꼬마하고 카메라 렌즈의 거리는 10cm 정도 되리라고 싶은데 꼬마의 얼굴에 바짝 카메라를 대고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물론 렌즈는 광각 렌즈겠죠. 광각 렌즈. 꼬마의 얼굴 이만큼 들어오도록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불과 한 10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는 아웃포커스 되고 일부러 아웃포커스 되게 찍었나 봐요. 아주 멋진 재밌는 보지 못한 생경한 흥미로운 이런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광각 렌즈의 효과를 십분 활용을 한 결과물이에요. 꼬마는 카메라가 뭔지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미지가.
여러분들도 관광 렌즈를 가지고 가까운 사물을 여러 가지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경 사진 하나가 나왔는데 설악산인가 봐요. 운해가 이렇게 가득한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할까요? 자, 여기 이 나무 있잖아요. 나무. 자, 상상을 해봅시다. 이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가. 자, 나무를 없애볼게요. 이렇게 돼요. 재밌어요, 없어요? 그냥 별 느낌이 없어요. 아이고. 근데 이 나무가 떡 있으니까 어때요? 이미지가 입체적이 되죠. 즉 말해서 이 나무가 근경을 제공을 하고 이 뒤에 구름과 산이 원경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거리라는 게 생겼다는 이야기. 거리라는 것이. 네? 요거는 촬영자의 카메라에 가까운 쪽에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촬영자보다 훨씬 더 먼 쪽에 있는데, 이런 원근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진이 입체감을 띈다 이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짝이 없는 구름과 산에다가 이 나무라는 게 이 수직으로 황금 비율상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므로 이 이미지에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더욱 더 잘 된 것이 이 나무에서 가지들이 전부 이렇게 이미지의 가장자리로 뻗어 있어요. 만약에 이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다. 이러면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이미지가 될 거예요. 이미지의 가장자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이 면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막 삐죽삐죽 나와 있으면 이 이미지가 막 침해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 쫙 이렇게 깨끗하게 이쪽은 정리가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또 재미있게 이렇게 뻗어 나와 있어요. 뻗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요 이미지 이 나무만 한 개 떡 서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뻗어 있고 바깥쪽으로 나온 이 가지들이 사실 이 전체의 풍경 사진에 아주 막대한 지대한 미적 플러스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없으면 이 전경 사진은 그냥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살고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는 거예요. 즉 말해서 결론적으로 근경과 원경을 동시에 이렇게 찍음으로써 사진의 입체감을 살릴 수가 있고 이미지에 그 다음에 이미지를 근경을 고를 때도 이게 이렇게 수평의 구도니까 하나의 수직적인 구도를 황금 분할 위치를 시킴으로써 이 여기와 여기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약간의 긴장감도 더해서 보는 사람이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화면 위치를 구성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나요?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미지. 자, 요거는 탤런트 김혜수 씨인데, 우리 촬영에 있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클로즈업이에요. 클로즈는 가까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업이라는 거는 가깝게 해서 뭘 이렇게 탁 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 김혜수 씨의 얼굴에 보면은 여기 주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 빨대, 스트로가 보여요. 이 두 개가 이 사진의 풍크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을 살리고 있는 게 뭔가요? 하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두 개를 이야기하겠어요. 자, 지워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어때요? 김혜수라는 그 영화배우, 탑 영화배우가 그냥 이쁜 표정을 취하고 다리부터 머리 끝까지 일반적인 이미지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랑 이렇게 빅 클로즈업으로 이 사람이 카메라를 의식했는지 안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 도중에 자기가 음료수를 딱 마시는 순간에 또 거기다가 웃기까지 하네요. 그 순간에 이제 이미지가 찍혔는데 행인지 불행인지를 몰라도 제 생각에는 가장 이 이미지에서 하이라이트 되는 측광에서의 요 하이라이트 된 요 부분이 이미지 한가운데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지런한 이 사이에 이 빨대가 하나 탁 꽂혀 있어요. 아주 격이 없고 스타의 어떤 뭐랄까 격이 없는 인간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진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저는 대단히 좋아요. 이 이미지에서 받은 느낌이나 힘이. 그 다음에 이 눈동자 하며 이게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한마디로 아까 제가 썼듯이 클로즈업에서 나와요. 클로즈업에서. 이게 클로즈업이 아니었다면, 자 보세요. 작게 해볼게요. 이 옆에 머리가 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잔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프레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렇겠죠. 이런 원샷 개념의 평범한 샷으로는 지금 아까 우리 여러분과 저희들이 제가 본 요 느낌이 안 난다는 이야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를 들었을 때 피사체에 과감하게 다가가는 그런 촬영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